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미나입니다. 수능에서 수학은 수원과 그 다음에 수투,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우리가 수업할 부분은 확률과 통계인데 선택 과목 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전부 다 이제 다 맞고 가자. 이제 이게 목표고요. 그 첫 번째 단원의 경우의 수의 순열 부분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자, 확통 부분을 탄탄하게 잘 다져놔서 기억이 잘 나고 또 잘 푸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수특이나 아니면 이제 평가원이든 사설이든 모의고사 기출들을 푸는 이유는 기존의 것이 똑같이 나와서 다시 똑같이 나왔을 때 내가 틀리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나오는 개념과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기출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도 나왔던 기출들 정도는 다 풀 수 있다 이거예요. 막 문제가 주어졌을 때 막 달라붙어서 단순히 그 단편적으로 그 문제 하나에 대한 답을 내고 계산을 해내서 답만 딸랑딸랑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 그거 생각해 주시면서 같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당연히 원순열이라고 쓰여져 있긴 하지만 원순열을 얘기하려면 일단 순열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도 생각은 해봐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 건데 자,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를 생각하면서 나열하는 거 그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사람이 가, 나, 다, 라 4명이 있는데 4명을 직선에 그대로 나열을 한다. 이렇게 보신다면 첫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을 놓고 나면 3명이 남으니까 3가지. 그 다음 2명을 만약에 놓고 나면 다와 라만 남기 때문에 세 번째 놓을 수 있는 사람은 2가지. 그 다음 마지막 자리는 1가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하시면 되는데 얘를 굳이 기호화해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썼습니다. 4, P, 4 이렇게 썼었어. 자, 4명 중에서 4명을 모두 선택하여 P는 순서를 생각하면서 나열하는 가지수 그리고 이 4, P, 4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4로 시작해서 숫자 4개에 대해서 그대로 곱해 내려가면 되는 거였죠. 이렇게. 그리고 물론 또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여기 있는 4를 팩토리얼로 써서 분자에 쓰시고 그 다음 여기 쓰여져 있는 4와 여기 쓰여져 있는 4의 차만큼을 여기다가 빼서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했었고요. 같은 얘기야. 그 다음 팩토리얼에 대한 계산을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4 팩토리얼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은 우리가 항상 1로써 정의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거는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4팩토리얼이라 쓰기도 하고 그 다음 계산을 해서 보시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들 자 다시 정리하면 순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순서를 생각하면서 나열을 하는데 이때 이제 기호로 만약에 4, P, 3 이렇게 주어졌다면 얘는 4부터 시작해서 3개만큼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4팩토리얼에 2, 4에서 2, 3을 뺀 만큼을 팩토리얼로 계산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 거는 그럼 0팩토리얼은 1이었다. 얘까지 알고주시면 되는 거였죠.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 직선에서의 나열을 생각해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원순열이라는 걸 생각할 건데 직선 순열하고 비교해서 자 만약에 아까 직선 나열을 할 때 3명을 A, B, C 그 다음에 A, C, B 그 다음에 B, A, C B, C, A C, A, B C, B, A로
세명 가지고 직선 모양으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3팩토리얼 혹은 3p3에서 6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6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때 잘 보시면 이때 6가지는 순서를 의미 있게 부여를 해서 나열할 때 각각 다 다른 경우야. 근데 자, 지금 하고자 하는 원순열 부분 보세요. 원순열은 만약에 똑같이 원 모양으로 3명을 세 자리에 앉힌다 하더라도 자, 여기에 A, B, C.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120도씩 돌아가서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A, B, C. 혹은 또 이 상태에서 또 120도를 더 돌아가서 앉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번엔 A, B, C 이렇게 앉았다 보실 때 자, 잘 봐주시면 얘네들은 다른 것 같지만 전부 다 같아요. A, B, C, A, B, C 그 다음에 얘는 A, B, C이면서 A 옆에 오른쪽엔 B, 왼쪽엔 C B 옆에 오른쪽엔 C, 왼쪽엔 A C 옆에 오른쪽엔 A, 그 다음 왼쪽엔 B 다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랑 얘랑은 같은 경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윗부분에서 직선수를 나타냈던 요 3팩토리얼하고 다른 점은 얘도 만약에 3명을 나열한다면 3팩토리얼은 맞지만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이 3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로 한 가지로 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러면 나누기 3을 이렇게 하기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직선 모양의 나열이 아니고 원 모양의 나열을 할 때에는 그 세우고자 또는 앉히고자 놓고자 하는 그 n개에서 하나를 뺀 것만큼의 팩토리얼하고 계산값이 같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원순열을 n-1 팩토리얼 직선 모양의 순열은 우리가 n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 봐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순열에서 무조건 얘를 직선 모양의 나열은 n 팩토리얼, 원순열의 나열은 n 팩토리얼이라고만 외우면 무조건 외우면 안 된다. 무조건 외우시면 안 되고 원래는 3팩토리얼만큼의 가지를 갖지만 앉혀보니 얘는 결국은 사람을 놓고 120도씩 옮겨가든지 아니면 사람은 그대로인데 원탁을 120도씩 돌리든지 같은 경우가 3가지가 있다 보니 나누기 3이 되어 결과적으로 얘는 결국 3팩토리얼에서 3을 뺀 나눈 것들이 결과가 같게 되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이제 무조건 n-1 팩토리얼이 아니 그 경우에 맞게끔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를 아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어떤 등급에서도 이제 단원별로 혹은 소단원별로 혹은 개념에 따라서 뭐 푸는 속도와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잘하고 못하고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하면서 좀 쉽다 혹은 좀 어렵다 느껴지는 개념이나 아니면 과제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카톡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오프라인에서든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나가시고 또 과제량도 부족한 사람은 더 요청을 하면 당연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은 또 조율을 해서 자기 단계별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천천히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그 작년 3월 기출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 모의고사에서 25번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3점짜리였는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원 모양에 이제 8명을 갖다 앉히려고 하는데 근데 학급 수가 4학급 그 다음에 각 학급의 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게 앉힌대. 이웃한다는 거는 나란히 붙어서 사이를 떼지 않고 앉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자. 한 학급에 이렇게 두 번째 학급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학급 이런 식으로 네 번째 학급 이런 식으로 각 학급별로는 이렇게 나란히 붙어서 앉힌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처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저거부터 할게요. 그 반별로
앉는 거. 자,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네 팀을 원탁 모에 앉힌다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4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만 하시면 끝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각 반별로 자, 그럼 좋다 이거야. 얘하고 얘 두 명의 사람이 서로 나란히 앉을 수 있고 바꿔서 앉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와 얘가 A, B 또는 B, A 이렇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그룹에서만 벌써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야. 그러면 요 반에서도 서로 바꿔 앉는 경우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또 여기에서도 바꿔 앉는 경우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또 여기에서도 바꿔 앉는 경우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2가 4번이나 곱해지네. 그치? 그래서 6 곱하기 16 해서 96인데 뭐 단순히 계산은 잘 하실 거고 이 문제에서 기억해 주실 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순열 무조건 n-1 팩토리얼로 외우지 말고 원래는 n명을 직선으로 나열하는 것에서 같은 것의 개수가 n개가 나오다 보니까 n으로 나누어 결국에는 이제 n-1이 팩토리얼이 되더라.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푸는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 보실 때 아까 빨간색으로 썼던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먼저 했어. 이 각각의 반별로의 원의 모양으로 배열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초록색 부분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각각의 네 그룹 안에서의 어떤 배열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다시 생각해서 전체는 곱하기로 계산했다는 거 이렇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캐치 2 한번 보죠. 이것도 하기 전에 먼저 함수를 생각해 보신다면 함수는 x라는 정의역이 있고 또 y라는 어떤 공역이 있을 때 x의 정의역의 원소에서 화살표가 나가지 않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짝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y 쪽에는 남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값으로 이제 얘가 짝이 지어져도 되는 거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함수의 총 만들어질 수 있는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했었어요. y의 원소의 개수 밑으로 쓰고 그 다음에 x의 원소의 개수가 지수로 올라가서 만들 수 있는 총 함수의 개수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되면서 더 강력한 거였었고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x 값이 다르면 반드시 얘가 y 값도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였었어. 결국에는 짝이 겹쳐서 갈 순 없다 이거였었죠. 그쵸?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말로 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또 접근이 쉬우니까 일부러 이렇게 x가 다르면 y가 다르다 이렇게 식으로 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그럼 뭐냐? 1대1 함수가 갖고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는 거기 때문에 x에 있는 정의역의 원소가 y에 있는 원소로 같이 겹쳐서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각각 다르게 가면서 1대1 함수하고의 다른 점은 y에 남는 다른 y 원소가 더 없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x하고 y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서 이제 각각 다른 짝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었었고 사실 1대1 대응은 뭐 수투나 미적에서는 역함수 또는 이제 계속 증가하는 함수, 뭐 계속 감소하는 함수 많은 것들과 연결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이제 개념이죠. 그렇죠?